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분명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약속한 듯 딱 맞춰온 출근길 열차, 지친 하루 속 향긋한 커피 한 잔,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안부 문자까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요. 분명한 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요.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할 여기는 더 행복한 라디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신혜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튜디오에 오는 순간까지 모두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눈을 뜨고 맛있는 식사도 했고요. 가을에 바람길도 참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남편과 못다한 대화도 나누고요. 또 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도 함께 공유하려고요.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이 우리한테 엄마 오늘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쫑알쫑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도 참 소중하달까요? 그저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평범해서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아이와의 일상의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수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다가 울컥한 사연도 있었고요. 감동도 받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더 행복한 라디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저희 부부는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 준비 중 난소암 2기 진단을 받아 우측 난소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없이 살아도 된다, 개나 키우며 살자 하며 지내던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이 아기를 키우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부를 조금씩 닮아있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했고 눈만 맞아도 웃어주던 아기를 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에는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9개월이 되었을 때 가정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아기를 놓고 출근을 하려니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눈물이 정말 많이 났죠. 아이는 오히려 씩씩하게 잘 헤어져 주는데 엄마가 분리불안이 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티슈를 가져와서 닦아주곤 했고 말을 더 잘하게 되었을 때부터는 울지마 엄마 라는 말을 해줬지요. 남편보다도 제 마음을 다독여줄 때가 많은데 지금은 4살이 돼 엄마 너무 예뻐서 좋아, 엄마 너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생각하며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어느 날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기분 전환하려고 네일아트를 하고 왔는데 아이가 우와 엄마 손톱 정말 예쁘다. 아빠 엄마 손톱 좀 봐. 너무 예쁘지? 엄마는 핑크색을 좋아해. 하며 아빠를 끌고 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 날도 있었어요. 제 기분이 다운됐을 때도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하며 집안에서 귀여운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수선화를 보러 가서 정신없이 아이와 남편 사진을 찍어줬는데 갑자기 아이가 핸드폰을 뺐더니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 아빠 찍어줄게. 둘이 서봐 하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 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어준다며 둘이 서보라고 하는 통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남편과의 커플샷이 생겼네요. 그 순간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또 어른스러운 것 같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 너무너무 예쁘고 소중한 우리 아들에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소중한 날이었네요. 어린이집을 너무 어릴 때부터 보내서 미안한 마음이 든 적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고 특히 질서를 잘 지키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귀염둥이입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에 아빠를 깨울 때 귀엽게 "Daddy, wake up!" 이라고 말하고요. 축구 연습을 하고 오면 집에 와서 한쪽 발로 공을 딱 잡고 서서 멋진 포즈를 보여주기도 하고 작년 학예회 발표 준비할 때에는 하원 후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율동을 연습하는 귀여운 모범생입니다. 키우다 보니 편식으로 힘든 날도 있었는데요. 음식에 긍정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음식 만들 때 참여를 시키고 설명도 자주 해주며 노력 중에 있지요. 특히 저는 워킹맘이라 엄마가 해준 음식으로나마 아이에게 함께 해주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편식에 있던 아이가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먹고 나서 엄마가 해준 건 다 맛있어 할 때 음식을 만든 보람을 크게 느껴요.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이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아이는 제 스케줄을 아는 듯이 엄마가 출근하는 날은 1시간이라도 더 같이 놀려고 일찍 일어나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아이를 사랑하기에 풍족함을 주고 싶은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출근합니다. 아이를 저 혼자 돌보는 날이면 집안일까지 도와줘요. 빨래를 돌릴 때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어주고 건조기로 옮길 때에도 본인이 도와준다며 찾아와 열심히 옮겨줍니다. 빨래를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삐뚤빼뚤 널어져 있지만 엄마가 힘들까봐 도와주는 날개 없는 천사 같은 모습이죠. 아이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엄마 아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울거나 대화가 안 되고 드러놓을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땐 저도 인내심이 발동하지 않아 화를 내거나 혼낼 때가 있기는 하지요. 너무 피곤해서 많이 못 놀아주면 미안한 마음이 가슴을 누르고 너무 혼낸 날엔 아이가 잠들고 나서 엉엉 울면서 자책한 날도 많습니다. 결국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부모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게 육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낳아서 키워보니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고 저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자 버팀목입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가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으로서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워킹맘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고요. 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미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내가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닐까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워킹맘들이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육아도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공부도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랬잖아요.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보다 육아하는 시간만큼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아이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겁니다. 방금 들은 사연처럼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강합니다. 어떨 땐 부모가 아이에게 힘을 받을 때가 더 많은데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나로서 또 부모로서도 성장해서 슈퍼맘, 슈퍼데디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사연도 오히려 아이에게 위로를 받은 초등학생 엄마의 사연입니다. 아이의 의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연 바로 함께 하시죠. 아이가 저에게 와준 지 9년이 되어가네요. 9년 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모든 게 더 예쁘고 더 착하고 더 건강하게 와준 저의 아이.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아이를 주었다면 저는 매일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우진이는 눈이 아주 크고 코도 동글, 입도 동글, 동글동글. 아이가 귀한 우리 집에서 우진이는 가족에게 보물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우진이가 크면 클수록 엄마인 저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던 처음 3년을 지나니 다른 욕심들이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한 거죠. 4년째부터는 좀 더 예의가 바르게 크기를, 5년째부터는 다른 아이들처럼 용감해지기를, 그리고 6년째부터는 한글을 깨우쳐주기를 바랐고, 이제는 매일 바라는 것이 새로 생겨나요. 지난날 막 태어난 우진이의 조약돌 같은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더 바랄 게 없다던 저의 말이 무색하게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바람들은 저에게 엄격한 엄마라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절대 제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무서운 부모가 되지 말자고 다짐했건만,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쯤엔 저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엄마의 얼굴을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 조바심이 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잔소리는 마음과 다르게 자주 날카로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왔고, 아침부터 아이에게 잔소리를 잔뜩 하고는 아이가 풀이 주고 학교를 간 후 혼자 후회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 초등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려니까 잔소리할 일들은 세상에나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흐르고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런저런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우진이에게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긴장이 됐죠. 아이가 아침에 풀이 주고 학교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어머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나의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우진이가 발표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발표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1학년 친구들답게 운동화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귀여운 대답들을 하는데 말이죠. 많은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까지 우진이가 말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진이는 엄마 아빠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니? 하고요. 우진이는 우리 집은 완벽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필요한 것 없어요. 라고 하지 뭐예요.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서 제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바랐던 저와는 다르게 작고 예쁜 나의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경기에서 탈락을 할 줄 알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금메달을 목에 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금메달은 나의 소중한 아이가 예쁜 마음으로 만들어 제 목에 걸어준 거고요. 선생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제 눈에서는 주책맞게 눈물방울이 떨어져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게로 와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사랑을 옳지 못한 길로 보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의 마음엔 잘 도착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의 마음의 문이 아주 크기 때문이었겠죠? 저의 사랑이 길을 잃어 헤매다가도 멀리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아이의 마음을 보고 잘 찾아가 주었나 봅니다. 저는 이 금메달을 그날 이후 저의 마음속에 고이 걸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힘든 순간에도 눈을 감고 마음속 메달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럼 언제나 다시 힘이 솟아나요. 8살이었던 아들이 말한 변치 않았으면 하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말은 저에게 아주 값진 상입니다. 아들은 저를 닮은 채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멋진 사람이 되어갈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한 아이를 이 세상으로 초대하고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한 이후 조금도 변함없이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 아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아이를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도 저를 가장 가까이서 평생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니까 말이지요. 아이가 나의 마음에 걸어준 금메달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남보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땐 정말 바라는 게 딱 하나잖아요.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 아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이들의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아이 앞에서는 척척박사가 되고요. 또 요리는 또 흑백 요리사 실력에 뭐든 잘 고치는 맥가이버가 됩니다. 아이 눈에는 그저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바랄 것 없는 완벽 그 자체인 거죠. 완벽한 가족이라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보통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8살 아이의 말이 저에게도 정말 가슴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이렇게 2가지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요. 아이로 인해 오히려 부모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내 일상은 어떻게 변할지 두려움마저 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정작 아이로 인해 받는 기쁨, 행복, 그리고 위로는 2배, 3배라는 거. 그럼 저는 더 행복한 라디오 2번째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하세요.